예민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과 함께하는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건강한 경계 설정을 통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경계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고요함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하루 종일 소음과 자극에 둘러싸여 지쳐 있으신가요? 아니면 조용한 곳에 있어도 마음속이 시끄럽고 복잡하신가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로운 안식처를 만드는 방법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민한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하실 겁니다. 지하철을 타면 온갖 소음들이 동시에 들려옵니다. 사람들의 대화 소리, 휴대폰에서 나오는 소리, 지하철이 달리는 소리, 안내 방송.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는 모든 소리가 마치 증폭된 것처럼 크게 들립니다.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광등의 웅웅거리는 소리,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동료들의 키보드 소리, 전화 통화 소리. 모든 것이 신경 쓰입니다. 집중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예민해져서 결국 머리가 지끈거리고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진정한 고요함을 찾기 어렵습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음, 층간소음, 밖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 물리적인 소음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TV 소리, 대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자극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어보지만 오히려 더 피로해집니다. 음악마저도 하나의 자극이 되어서 뇌가 쉴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죠. 완전한 정적을 원하지만 그런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하루 종일 받은 자극들이 머릿속에서 재생되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줄지어 떠오릅니다. 몸은 피곤한데 뇌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주말에 쉬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도 마음 한편에서는 뭔가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완전히 놓고 쉬는 것이 어렵게 느껴져서 쉬면서도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도 고요함이 그립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표정, 목소리 톤, 분위기 등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어서 정신적으로 피로해집니다. 즐거운 만남이었는데도 집에 돌아와서는 완전히 지쳐있게 되죠. 특히 요즘 같은 정보가 부하 시대에는 더욱 힘듭니다. 스마트폰에서는 끊임없이 알림이 오고 SNS에서는 온갖 정보와 감정들이 쏟아집니다. 뉴스를 보면 온 세상의 부정적인 소식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광고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끌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여러분은 점점 예민해집니다. 작은 소음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고 조금만 시끄러워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마치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모든 접촉이 아픈 것처럼 마음에 상처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소음 속에서도 괜찮을까? 나만 이렇게 예민한 건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대사회는 인간의 감각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자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환경이 더욱 도전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발견을 통해 이런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 오랜 시간 명상과 선정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부의 소음과 자극이 얼마나 마음을 어지럽히는지, 그리고 진정한 고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달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다. 마치 맑고 고요한 호수에 달이 온전히 비치는 것처럼 고요한 마음에는 진리가
온전히 드러난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런 아름다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산속의 작은 샘물은 조용히 솟아오른다. 큰 소리도 내지 않고 눈에 잘 띄지도 않지만 그 물은 언제나 맑고 시원하다. 반면 강물은 요란하게 흘러가지만 흙탕물이 섞여 있다. 현명한 사람의 마음은 산속 샘물과 같다. 이 말씀에는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고 조용한 환경에서도 마음이 어수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제자가 도시의 소음 때문에 수행이 어렵다고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음들을 듣고 있는 그 자체가 수행이다. 소음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소음과 함께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라. 이것은 예민한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자극을 피할 수는 없지만 자극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을 기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고요함에 대해 여러 단계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체적 고요함입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감정적 고요함입니다. 분노, 욕망, 걱정 등의 격한 감정들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신적 고요함입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의 흐름을 잔잔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깊은 고요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하는 경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실용적인 조언도 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완전한 침묵의 시간을 가져라.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저 존재하기만 하라. 그 시간 속에서 너는 진정한 자신을 만날 것이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호흡이 고요해지면 마음도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호흡도 고요해진다. 부처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고요함을 찾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걸을 때는 오직 걷기만 하고 앉을 때는 오직 앉기만 하라.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만 온전히 집중하면 그 순간이 선정이 된다. 특히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조언도 있습니다. 섬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소음을 더 잘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내면의 고요함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런 위로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모든 소음 뒤에는 침묵이 있고 모든 움직임 뒤에는 고요함이 있다. 현명한 사람은 소음 속에서 침묵을 찾고 움직임 속에서 고요함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모든 치유의 근원이다. 몸의 상처는 약으로 치유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고요함으로 치유한다. 고요함 속에서 모든 상처가 아물고 모든 피로가 사라진다. 이제 현대 과학이 발견한 고요함과 침묵의 놀라운 치유 효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먼저 소음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소음 노출은 심혈관 질환, 수면장애, 인지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등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특히 5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크게 증가합니다. 반대로 침묵과 고요함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2013년 핀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단 2시간의 완전한 침묵만으로도 뇌의 해마 영역에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된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중요한 뇌 부위입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연구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뇌가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네트워크인데 고요한 환경에서는 이 네트워크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때 뇌는 자가 정화와 회복 과정을 진행하며 창의성과 통찰력이 향상됩니다. 뇌파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전한 침묵 상태에서는 알파파와 세타파가 증가하는데 이는 깊은 이완과 명상 상태를 나타냅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들은 이런 뇌파 변화가 더 빠르고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30분 이상의 고요한 환경에 있으면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3% 감소하고 대신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또한 옥시토신도 증가해서 자기 돌봄과 치유 감정이 향상됩니다. 면역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놀랍습니다. 정기적으로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은 NK세포 자연살해 세포의 활성도가 높고 염증 수치가 낮으며 전반적인 면역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수면의 질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잠들기 전 30분간 완전한 침묵 상태를 유지하면 깊은 잠, 서파 수면의 비율이 증가하고 수면 중 각성 횟수가 줄어들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피로감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혈압과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되었습니다. 고요한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면 혈압이 감소하고 심박수가 안정되며 심장 박동의 변이도가 개선됩니다. 이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주의력과 집중력에 대한 연구도 흥미롭습니다. 정기적으로 침묵과 고요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주의력 지속 시간이 늘어나고 멀티태스킹 능력이 향상되며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감각 과부하를 겪는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극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의 고요한 시간만으로도 감각 시스템이 회복되고 자극에 대한 내성이 향상되며 전반적인 웰빙이 크게 개선됩니다. 최근 침묵 치료라는 새로운 치료법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방음 시설에서 완전한 침묵을 경험하게 하는 치료법인데 불안장애,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끄러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고요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침묵의 섬 만들기. 집 안에서 가장 조용한 곳을 찾아서 여러분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곳에는 휴대폰, 시계, 전자기기 등 소음을 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두지 않습니다. 편안한 쿠션이나 의자 하나만 놓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이곳에서 완전한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지도 말고 그저 조용히 앉아서 존재하기만 하세요. 둘째, 소음 다이어트 실시하기. 하루 중 불필요한 소음들을 의식적으로 줄여보세요. TV를 배경음악 삼아 틀어놓는 습관,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일하는 습관, 휴대폰 알림을 모두 켜두는 습관 등을 점검해보세요. 특히 식사할 때는 TV나 휴대폰을 끄고 조용히 음식 맛에만 집중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음식을 더 맛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침묵 산책하기. 산책할 때 이어폰을 끼지 말고 휴대폰도 집에 두고 나가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주변의 자연 소리들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나무잎 흔들리는 소리 등 자연의 소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걸으면서는 대화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저 걷기에만 집중해 보세요.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 등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넷째, 디지털 침묵 시간 만들기. 하루에 최소 1시간은 모든 전자기기를 끄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휴대폰, 컴퓨터, TV, 라디오 등 모든 것을 끄고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보내세요. 특히 잠들기 전 1시간은 반드시 디지털 침묵 시간으로 만드세요. 침실에는 휴대폰을 가져가지 말고 알람 시계도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시계를 사용하세요. 다섯째, 호흡 공간 활용하기. 일상 중간중간에 짧은 침묵의 순간들을 만들어 보세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신호등을 기다리는 동안, 화장실에 있는 동안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그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잠깐의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하루에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섯째, 소리 대신 향기, 활용하기. 청각 대신 후각을 활용해서 환경을 조성해보세요. 라벤더, 베르가못, 일랑일랑 같은 진정 효과가 있는 에센셜 오일을 디퓨저에 넣어서 사용하거나 천연 향초를 켜두세요. 향기는 소음과 달리 마음을 진정시키고 릴렉스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은은한 향기를 맡으면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일곱째, 침묵 일기 쓰기. 고요한 시간을 보낸 후에는 그 경험을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오늘 10분간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처음 5분은 불안했지만 나중 5분은 편안했다. 침묵 산책을 했는데 새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같은 식으로 말이죠. 이런 기록을 통해 고요함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힘들 때 이 기록들을 다시 읽어보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추가 팁, 점진적 적응하기. 처음부터 너무 긴 시간의 침묵을 시도하지 마세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완전한 무음보다는 자연 소리, 빗소리, 바다소리 등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처님의 선정에 대한 가르침과 현대 과학의 연구 결과가 모두 같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요함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깊은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고요함을 찾는 것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충전된 에너지로 더 건강하게, 더 지혜롭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감은 연결이고 연결은 치유다.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바탕으로 어떻게 타인과 더 깊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예민한 마음이 오히려 관계에서 어떤 강점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진정한 고요함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더 진실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